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의 면면을 좀 보자면은 하락 종목수가 더 우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던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오늘 또 밤에 CPI 발표가 있죠. 내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또 꼼꼼하게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종목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이 이 종목은 팔아라, 이 종목은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에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이지은 대표,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2차 전지의 날이었죠. 과연 충전이 돼서 이 한 칸까지 채울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셀사, 양극재, 전고체가 모두 골고루 상승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러한 투자 심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뜨겁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부 투자 호재도 많고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 이러한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일단 공매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 부분들은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좀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장비 쪽과 부품 쪽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발단의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됐었죠. 거기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계획이 일단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부품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전약 후강으로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은 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인식들이 좀 퍼져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약 한 890포인트가 살짝 안 됩니다. 정고정권역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쪽뿐만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장비, 소재 이런 쪽 기업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이 있고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 속에는 올해 실적까지도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종목을 보면 PN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올라줬다 좀 눌러줬죠.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리고 셀 3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설비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부품단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더 안전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도 또 더 좋을 것이다. 뭐 그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겠지만 덜 간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플도 애플카 출시를 연기했다. 아예 이제 포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부분은 걱정이 없나라는 또 시선이 많이 돌고 있는데 대표님은 좀 이러한 부분 우려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시장은 이제 공정과 기술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둔화라든지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료가 노출된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 CATL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오르는 것도 리튬에 대한 가격의 상승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과 공정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서의 패권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패권 전쟁에서 누가 승기를 들일 것이냐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로 지금 삼성 SDI가 인터 배터리를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468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재료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좀 보시면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배터리,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던가 그리고 뭐 CNT 도전제라던가 이렇게 좀 혁명, 배터리에 대해서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강한 탄력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도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의 영향은 계속해서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CNT 도전제라든지 실리콘 음극재 쪽, 뭐 그리고 전고체 쪽도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잘 포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좀 괜찮은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덜 오른 종목들 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오늘도 11%가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주가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세 분은 삼성 SDI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삼성 SDI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삼성 SDI가 너무 잘 가니까 전체적인 탄력도 정말 좋거든요. 또 오늘 증권가에서도 멀티플 재평가 요소가 충분하다. 뭐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정말 긍정적인 말들을 내놨는데 뭐 삼성 SDI도 좀 50만 원 좀 돌파를 좀 가능할까요? 제가 일전에도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중에서 가장 탑픽을 삼성 SDI로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결국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좀 완만하게 좀 상승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삼성 SDI가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전고체 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뭐 연내 그리고 2026년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목표성까지도 일단 비전성을 지금 확인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간 좀 3원계 배터리 쪽에서만 좀 집중을 했었다고 하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좀 장악력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죠. 점유율 부분들이. 근데 결국에 이제 저가형 배터리 시장도 공략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이제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에 대한 수익성을 전부 다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캐파를 확충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전고체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일전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빠르게 전고체 쪽에 대한 좀 사업성을 키웠던 부분들이 일단 지금 주가가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가 차종 프리미엄형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배터리셀 업체들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죠. 거기에 이번에 좀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투심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는 이번에 좀 삼성 SDI가 좀 대장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부여가 되는 부분들은 삼성 SDI가 추세가 일단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외 하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중소형단에서도 결국엔 삼성 SDI의 추세가 끊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 SDI는 막 출발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지금 중장기 이평 아래에서 이제 막 좀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위쪽에 대한 매물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현재 45만 9천 원대에서 레인지를 잡게 되면 47만 4천 원대 여기가 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봉상에서도 놓고 보면은 24일선 즉 21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지지 안착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21선까지 주봉이 돌파 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가 좀 상승 기조가 좀 탄력성 있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51만 원대예요. 일단 51만 원대까지는 삼성 SDI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51만 원대 매물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56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만 원까지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부터 좀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좀 충분히 뭐 아직 포트에 없다면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의 상승을 좀 아우르면서 좀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핫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는 다른 테마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반을 기점으로 레몽레인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몽레인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와이더 플래닛이 레몽레인의 2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레몽레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지윅 스튜디오의 자회사였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E8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현실 세계 사물을 가상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급등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시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머지 2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으로 간다라는 호재 속에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KN솔이 오늘 19% 급등, 또 GST는 오늘 22%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몽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이 오늘 오후 들어서 한 배우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번 와이더 플래닛도 이 소식과 정치 테마 이슈가 함께 겹쳐지면서 7연상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내일 시장에서 이 위지윅 스튜디오 와이더 플래닛 레몽레인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 부분들이 지금은 좀 주가의 호재성으로 돼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레몬레인 같은 경우 보게 되니까 운영자금 쪽에 지금 대부분 다 자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제3자 배정에 대한 제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이다 보니까 일단 보통 시장에서는 제3자가 좀 호재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일단 주주들의 좀 가치를 훼손시키지가 않고 제3자한테 좀 투자를 받는 부분들이 증자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채무상환 자금이라든지 뭐 시설 자금 이런 쪽에는 전혀 금액이 잡혀 있지 않고 단지 좀 운영 자금 쪽에만 지금 금액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경기 여파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은 컨텐츠 업종들 같은 경우도 경기 업황에 따라서 좀 반사이익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업황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좀 맞물려서 증자를 받아가지고 그 확보한 금액을 좀 운영자금 쪽에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증자는 딱히 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일전부터 증자 이슈만 놓고 보면은 뭐 상한가를 굉장히 좀 많이 가기도 했었고, 또 증자 이슈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급락세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안한 부분들은 오늘 좀 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거래 대금들이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들이 지금 많이 안 터진 부분들은 앞전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들이 반절도 지금 안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대금들이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좀 오버행 물량이 만약에 좀 쏟아진다 할 경우에는 일단 증자 이슈를 뒤로 밀어두고 다시금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레몬레인을 지금 오늘 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13,500원대를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수익성은 열려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급등락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워낙 좀 낮은 기업이다 보니까 유통 물량수가 적다 보니 뭐 적은 대금으로도 큰 변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13,500원을 좀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 정고 라인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15,150원. 지금 그 부근에서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내일 장 시작을 했을 때 15,130원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폭은 더 열려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은 증자 이슈로만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뭐 사업성이 좋아진다든지 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단타적으로만 좀 접근을 했을 때는 단기 수익성은 좀 열려 있다. 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몇 번 이슈로 다뤘었던 내용들인데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액침 냉각으로 간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 뭐 KN솔, GST 같은 종목들이 부각받았었는데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GTC 2024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GST나 KN솔 같은 이런 액침 냉각 관련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 발열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좀 형성이 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그런 섹터가 확산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ST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큰 상승을 해준 상황인데 과연 이걸 따라 들어가도 좋을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저는 좀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최대 주주 쪽에서도 일단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주가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KN솔도 마찬가지입니다. KN솔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뭐 엔비디아 쪽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다음 주와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이슈가 좀 이벤트가 두 가지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CXL 관련주들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근데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CXL 관련주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지금 아예 올라가지 못했던 뭐 낸드 쪽이라든가 EUV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CXL 쪽도 많이 올랐다 싶다라면 EUV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